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을 책임질 명작국어 장세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제 고졸 검정고시 국어 총정리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고졸 검정고시 국어 시험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잘 나오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잘 따라오셔야겠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문법과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그리고 음운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죠. 안과 안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두 가지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은 부정부사고요. 자, 이 안타 할 때 안 같은 경우에는 아니하의 준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안을 적절하게 잘 구별해서 쓰셔야 되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안 가다라고 했을 때 이 안은 아니의 준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가다. 괜찮죠? 그런데 아니하 가다 어때요? 어색하죠? 자, 지금 여기에서 가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자, 가지 아니다 이상하죠? 가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아니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필요한가요? 어미가 필요하죠. 자, 그걸 또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아니하 가다라고 하면 아니하 뒤에 어미가 나오지 않고 다른 어간이 이어지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상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아니하 다음에 다라는 어미가 이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두 가지를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다가, 자, 이 있다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로 잘못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 조금 뒤에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가의 경우에, 즉, 있다가 갈게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이 있다가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혀 쓸 수 없는 말인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희가 여기에 조금 있다가 갔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있다 같은 경우는 머무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자, 그때는 조금 뒤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있다가가 아니라 이 있다가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있다가를 이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되와 되 구분하는 거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 이 되 같은 경우에는 되어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되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자연스러우면 이 되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면 안 돼요. 자, 가면 안 돼요요. 의 준말이고요. 그는 의사가 됐다, 되었다의 준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되어겠다 이상하잖아요. 자, 그 경우에는 이 되가 아니구나, 이 되를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특히 뭐 안 돼 이렇게 이 되가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 있죠. 자, 그러면 그 경우에 잘 생각하셔야 할 게 안 돼요. 이게 자연스럽기도 하거니와 이 돼 같은 경우에는 되어의 준말이니까 어감과 어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돼 같은 경우에는 어감밖에 없는 건데 말 끝에 어미 없이 어감만 나오는 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되일 것이다.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던과 든을 구별하는 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자, 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회상을 나타낸다거나 할 때 쓰는 말이고요. 든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제 먹던 빵 그러면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먹든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라고 했을 때 여기 든 같은 경우에는 이게요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자, 이럴 때는 먹던지 말던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붙이다와 붙이다. 자, 발음이 똑같죠. 국외음화가 일어나면서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요. 자, 이때는 의미로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편지를 붙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때는 이제 편지를 보낸다는 거죠. 이럴 때에는 우리가 붙이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혹은 뭐 회의에 어떤 안건을 붙이다 이렇게 쓸 때는 그렇고요. 우표를, 별명을, 부를, 흥정을, 자, 이런 것들을 붙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붙이다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이 붙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뭐 접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것에서 파생된 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붙다, 붙이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붙다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붙다라는 말과 관련이 있을 때는 이걸 쓰시면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이걸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느리다와 늘리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고무줄을 당겨 느리다. 자, 지금 이 경우에는 길이를 길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재산을 늘리다라고 했을 때에는 양을 많게 하는 건데요. 자, 양을 많게 하는 것은 양을 줄일 수도 있죠. 자, 이런 관계를 이용하셔서 느리다가 맞는지 늘리다가 맞는지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걸 참고하셔도 됩니다. 느리다는 길이와 관계 있고 얘는 양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또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리다. 또 발음이 동일해서 헷갈리는 건데요. 자, 여기 이 다리다 같은 경우에는 약재를 끓여 우리다. 차 같은 걸 끓이는 것도 우리가 다리다라는 표현을 쓰죠. 약을 다리다. 자, 그 다음에 이 다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미질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천의 구김을 펴기 위해서 다림으로 문지르다. 그래서 뭐 셔츠를 다리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리다. 이것도 발음이 동일해서 헷갈리는 말인데요. 자, 이 앞에 이 조리다 같은 경우에는 속을 태우다 혹은 찌개나 국에 물이 증발해서 양이 적어지다. 자,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가슴을 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조리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생선 조림 같은 거 만들 때 조리다라는 표현을 쓰죠.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생선을 조리다. 자, 그래서 이게 또 쓰는 경우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의미를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이 조리다의 경우에는 그 조림이라는 요리의 특성을 좀 생각하시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림을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봅시다. 우리가 가르치다를요. 가리키다와 헷갈려서 심지어 가르키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르치다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깨닫거나 익히게 하다라는 의미고요. 가리키다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집어서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다라고 해야지 가리키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먼 곳을 가리키다라고 해야지 가르치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잘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과 바램. 자, 우리가 바람이라고 써야 할 때 바램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바람은 바라다의 명사형이고요. 바램은 색이 바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바램은 통일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바람은 통일 이런 식으로 말해야 어울립니다. 그리고 치마의 색이 바램이 아니라 치마의 색이 바람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르다와 틀리다 우리가 특히 평상시에 잘 구별하지 못하는 말인데요.
다르다라는 것은 같지 않다는 거고 틀리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 내지는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해야지 틀리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너와 나는 같지 않은 거지 뭐 옳지 않은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문제를 틀리다. 자, 이 경우에는 옳지 않다, 맞지 않다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맞추다와 마치다. 자, 옳은 답을 마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습니다. 정답을 마치다고요. 정답을 맞추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좀 주의해서 봐야겠습니다. 줄을 맞추다 이런 식으로 쓸 때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로서와 로서 구별하는 거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발음할 때 사실 로서와 로서 잘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데요. 자, 로서는 자격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 로서는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즉 교사로서 할 일, 교사로서의 어떤 자격, 지위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로서를 쓰고요. 말로써 천냥빚을 갚는다. 자, 말이 천냥빚을 갚는 수단이나 도구가 되는 상황이죠. 이럴 때에는 로서가 아니라 로서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띠다와 떼이다, 떼다. 자, 헷갈리기 쉬운데요. 한번 봅시다. 붉은 빛을 띠다. 자, 어떤 색감을 나타내다. 이것은 띠다를 쓰는 거고요. 두 줄을 띄고 써라. 자, 우리 띄어쓰기 한다고 하죠. 자, 이럴 때는 띠다를 쓰는 거고요. 벽에서 벽보를 떼다. 자, 발걸음을 떼다. 이럴 때는 우리가 떼다를 씁니다. 사실 떼다의 경우에는 띠다와 떼이다만큼 헷갈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띠다와 떼이다는 특히 붉은 빛을 띠다를 쓸 때 이 띠다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대신에 우리가 나르는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는이 맞습니다. 예전에 원더우먼이라는 만화 영화의 노래를 번안하는 과정에서 나는을 나르는으로 번안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 이후에 나는이 아니라 나른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졌대요. 이게 나는 원더우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왠지 좀 뭐 I am 뭐 이런 뜻으로 보이기가 쉽기 때문에 뭐 또 운율을 맞추고 하는 과정에서 나른을 쓴 것 같은데 사실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하늘을 나는 원더우먼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르는 맞지 않는 말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할게, 할걸 이 경우에 발음을 할게, 할걸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서 표기를 할 때도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자, 표기할 때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표기는 할게, 할걸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표기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겠어요. 할 거야 뭐 이런 거 쓸 때도 거야를 쓰지 않고 꺼야를 쓴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설거지, 아무튼, 반드시. 자, 설거지를 쓸 때 우리가 설거지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는 설걷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형을 살려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설걷다라는 말을 지금은 쓰지 않죠. 설거지를 하다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이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같은 경우에도 얘도 가끔 뭐 히읗 받침을 넣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의 경우에는 반드시와 구별해서 써야 되는데요. 자, 반드시는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의미고요. 자, 반드시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의자에 반드시 앉아있다. 이럴 때 이 반드시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며칠의 경우에 예전에는 이걸 구별을 해서 썼었어요. 자,
이 말과 구별을 해서요. 뭐 며칠 동안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 말을 쓰고요. 몇 월 며칠 할 때는 이 말을 쓰고 이렇게 구별해서 쓰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 통일해서 며칠로 씁니다. 그래서 오늘 몇 월 며칠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 며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깨끗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발음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깨끗이가 맞습니다. 이 외에도 느긋이, 따듯이, 번듯이, 빠듯이, 산뜻이. 자, 이가 들어가는 말에 시를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로 시가 들어가는 말에 이를 써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조용히라고 하지 조용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 흡연을 삼가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삼가하다는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가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삼가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김치찌개, 육개장, 삼계탕, 떡볶이, 자장면 내진 짜장면, 곱빼기, 제육볶음, 낚시꾼, 나무꾼, 사기꾼, 깡충깡충 혹은 깡총깡총, 오뚜기.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의 표기를 좀 잘 봐주셔야 합니다. 찌개 쓸 때 어이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육개장 쓸 때도 이 애 대신에 예를 쓴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떡볶이 쓸 때도 떡볶이로 쓴다거나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예전에는 자장면만 허용이 됐었는데 짜장면도 허용이 되죠. 곱빼기 쓸 때 비읍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깡충 됩니다. 요거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오뚜기 쓸 때 발음 나는 대로 오뚜기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늑장 같은 경우에는 느릿느릿 꾸물거리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늦장하고 같은 말이에요. 둘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수갑상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의 귀향지 중 하나였던 가장 험한 산골이라는 의미로 삼수갑산을 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어려운 지경에 이르다. 자,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지경에 이르다. 이런 뜻이고 겹불 같은 경우에는 결을 태우는 불인데요. 자, 불기운이 미미한 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결을 태워가지고는 불이 그렇게 세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겹불은 불기울이 미미한 불을 가리키고 이 겹불이 뭐 곁에서 쬐는 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자, 그거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또 24번 봅시다. 자, 이요와 이요. 자, 이거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요가 종결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끝났을 때는 이오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요는 연결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요 기린이라 이렇게 이어질 때는 우리가 이오가 아니라 이요를 씁니다. 사실 여기에서 오를 쓰는 경우는 잘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려서 요를 쓰는 경우가 있죠. 이거 주의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이요가 아니라 책이에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책이요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 띄어쓰기와 관련된 내용 봅시다.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조사는 붙여 쓰고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의존명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바, 가야 할 때, 이곳에 온 지가 어쩔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있겠나? 말할 나위도 없이 오로지 최선을 다할 따름이다. 다했을 뿐만 아니라 허락되는 대로 먹을 만큼 할 줄 알았다. 차를 놓칠 뻔했다. 한 개, 소 한 마리, 옷 한 벌, 한 켤레, 한 판. 자, 지금 여기 띄어쓴 부분들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혼자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의존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존명사 앞에는 보통 이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옵니다. 그래서 이 관형어 같은 경우에 의존명사와 띄어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띄어쓰기가 바른 것을 물었는데요.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자, 이게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겠죠? 우리가 만난 지 오래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 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합니다. 지와 는지가 있어요. 그 는지, 니은지 같은 경우에는 어미거든요. 그거는 어미니까 당연히 어간에 붙여 쓰겠죠. 그래서 좀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 지 같은 경우는 어떤 동안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즉 그 시간을 나타내는 자, 그런 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거는 의존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들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 라는 의미의 의존명사 리 붙여 쓰는 게 아니라 띄어 쓰셔야겠죠. 그는 비밀을 말할 수 없었다. 자, 의존명사니까요. 자, 이렇게 띄어 쓴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뒤에 오는 말도 붙여 쓰지 않았고요. 따라서 답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밑줄 친 낱말의 표기가 바르지 못한 것을 물었는데요. 자, 편지를 붙이다, 우표를 붙이다, 회의에 붙이다 다 괜찮은데요. 김치전을 붙이다. 자, 얘도 괜찮네요. 이상한데 뭐가 바르지 못한 거죠? 자, 요거 잘 보세요. 편지 때문에 얘도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데요. 우표는 접착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이 붙이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답 2번 선택하시면 돼요. 편지와 우표가 좀 같이 맥락이 닿아 있다 보니까, 의미상 맥락이 닿아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헷갈리기가 쉬워요. 헷갈려서 편지를 붙이다가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표를 붙이다가 또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좀 주의해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봅시다. 밑줄 친 말이 잘못 사용된 것을 물었는데요. 자, 집에 안 가니? 자, 여기에서 이 안을요, 이 안으로 쓰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그거 참 잘 됐다. 자, 이 되어새 준말이기 때문에 되었다. 자, 여기서 이 되만 쓴다거나 하면 이상하겠죠. 자, 그 다음에 통일은 나의 바램이다. 바라는 일이다 라는 걸 나타내려면 바램이 아니라 바람이라고 쓰는 것이 맞죠. 자, 청소를 깨끗이 해라. 여기서 히를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잘못 사용된 것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밑줄 칠 말이 바르게 사용된 것을 물었는데요. 형과 내 그림은 그리는 방식이 서로 틀리다 라고 했거든요. 자, 틀리다가 아니라 방식이 다른 거죠. 같지 않은 거죠. 남편이 셔츠를 다리는 모습이 보였다. 자, 다림질을 한다고 할 때는 자, 다리는 이렇게 쓰는 것이 맞고요.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정확하게 썼습니다. 가리키는 이나 혹은 가르키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를 오늘 만나지 못할까 마음을 졸였다. 자, 여기에서 이거 어떤가요? 자, 조림 만드는 거 아니죠? 속을 태우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졸였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바르게 사용된 거 3번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밑줄 친 낱말의 표기가 잘못된 것을 물었는데요. 씨름을 할 때에는 삿발을 단단히 쥐어야 한다.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삿발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사이시옷이 들어간 말이 아니에요. 따라서 1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학교 앞 찻집에서 선생님을 뵙기로 하였다. 자, 찻집의 경우에 얘가 본래 차하고 집이 합쳐진 말인데
찝 이런 식으로 된소리로 발음이 나잖아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시옷을 넣어줍니다. 자, 아이들은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와 가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냇가가 되기 때문에 사이시옷 넣어줬고요. 수영을 하러 바닷가로 나갔다. 자, 바다와 가라는 말이 합쳐지면서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가죠. 네, 이것이 합쳐지면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이시옷 넣어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낱말의 표기가 바르게 사용된 것을 물었는데요. 자, 우리 학교는 올해 학급수를 늘렸다라고 했거든요. 자, 수는 양과 관련이 있죠. 늘렸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수수께끼의 답을 맞추면 자, 답은 맞히는 거죠. 은사님께 편지를 붙였다. 자, 편지를 보내다라고 했을 때는 붙였다가 맞고요. 이때 자, 이 붙였다를 쓰시면 안 됩니다. 답 3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멸치와 고추를 간장에 졸였다. 자, 자박자박하게 멸치와 고추를 간장에 넣고 졸였다. 자, 이때는 어떻게 쓰는 것이 맞습니까? 조림을 만드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따라서 답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봅시다.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늑장. 늦장이라고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우리의 바램은 그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다. 자, 소망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때는 색이 바래다 할 때 바램이 아니라 어떤 일을 바라다, 바람이 나오는 것이 맞죠. 삼수갑산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어려움을 크게 겪더라도 그놈만큼은 내 손으로 잡겠다. 적절하게 썼죠.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은 쬐지 않는다. 자, 이때 이 겹불 적절하게 썼고요. 표현상으로도 알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답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억에서 리을 중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을 물었는데요. 영준이는 오랜만에 외식을 하고 싶어 자장면과 김치찌개 중 어떤 것을 먹을지 고민하다가 자, 지금 여기서 자장면이라고 썼는데요. 자장면이라고 써도 되고요. 짜장면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치찌개.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김치찌개를 개자를 어휘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어떤 것을 먹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집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왔다. 이 발음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데 이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쌍시옷이 있으니까요. 떡볶이 충분히 이렇게 발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을 켰다. 자, 외래어라서 좀 표기할 때 헷갈릴 수 있는데요. 텔레비전에 전을 어로 표기해야지 여로 표기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알맞게 표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맞지 않게 표기된 것 디귿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의문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이릅니다. 의문은 기본적으로 분절음은 즉 자음과 모음, 그리고 비분절음은 소리의 길이나 높이, 세기, 자, 이런 것들로 나뉘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의문이 어떤 건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자음이나 모음 하나만 달라져도 말의 뜻이 달라지죠. 자, 이런 게 의문입니다. 소리의 길이를 달리해서 우리가 말의 뜻을 구별하기도 하죠. 이게 의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자음, 모음 중심으로 의문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음과 자음의 체계를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진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이제 시험에서 우리가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자, 모음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인데요. 자, 모음은 우선 이제 단모음이 있습니다. 단모음의 기준은 뭐냐면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된 채 발음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혀의 초고점 위치에 따라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을 나누는데요. 자, 혀가 가장 높은 부분, 혀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높은 부분이 앞쪽에 있으면 전설모음이고요. 뒤쪽에 있으면 혀가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러면 후설모음입니다.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도 우리가 모음을 구별할 수 있는데 혀의 높낮이가 전반적으로 높으냐, 중간이냐, 혹은 낮으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모음을 비교해서 발음을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술 모양이 이렇게 모아서 둥글게 되면 원순모음이고요. 그 밖에 나머지는 다 평순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잘 비교하면서 보시되 지금 전설모음하고 후설모음을 비교를 해보세요. 자, 여기 애가 있고 여기 어가 있죠. 자,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중모음이면서 평순모음이거든요. 다른 건 전설모음이냐 후설모음이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의 성질이 비슷하면 글자 모양이 비슷해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설모음 같은 경우는 후설모음에다가 이를 하나씩 붙이니까 이런 글자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것을 좀 잘 비교하면서 보시면 체계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면서 발음되는 모음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야, 여, 요, 유 이런 것들이 이중모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야 발음할 때 보시면 이에서 아로, 야, 자, 반모음 이가 먼저 발음이 되고 아로 옮겨가면서 발음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위와 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네는 본래는 단모음으로 발음을 해야 돼요. 즉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건데 요즘에 와서 사람들이 이중모음처럼 자꾸 발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단모음이라는 거, 그 점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겠어요. 자, 이중모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자음을 보시면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으며 나는 소리를 일컫습니다. 자, 모음하고는 다르죠. 자, 지금 여기 표를 통해서 체계를 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요. 우선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음처럼 이렇게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시옷, 디귿 이런 것처럼 자, 혀 끝을 윗 잇몸 뒤쪽에 대면서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죠. 혀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 센 입천장, 좀 입천장의 단단한 부분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혀가 안으로 더 말려 들어가서 더 안쪽에서 기역처럼 여린 입천장에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을 긁으면서 내는 목청 소리, 히읗도 있죠. 자,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는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안울림 소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울림 소리에 해당하는 것은 노란 양말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울림 소리와 관련지어서 참고로 좀 알아두실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시 같은 데서 보면 이런 울림 소리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해서 밝고 경쾌하거나 혹은 뭐 부드러운 자,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울림 소리의 경우에는 안울림 소리와 달리 발음 기관이 울리면서 소리가 나는 건데요. 비음 같은 거는 코를 막아보시면 이게 비음이라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발음이 잘 되지 않고 코 안에서 울리는 게 느껴지죠. 리을, 이 흐름 소리하고는 좀 달라요. 자, 그리고 이 안울림 소리들 같은 경우에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파열음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고요. 마찰 같은 경우에는 뭔지 아시죠? 발음 기관을 통과하면서 얘가 문지르면서
나는 소리겠죠. 긁으면서 나는 소리. 파차름은 요 두 가지 특성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보다 사실 중요한 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구별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예사소리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획이 더 그어진 것이 거센소리인데, 자, 된소리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사소리에 해당하는 글자를 이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된소리를 나타냅니다.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 지금 순서대로 소리가 점점 세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의 세기가 이런 체계에 따라서 세지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다. 예사소리는 좀 평범한 소리라면 된소리는 좀 강한 소리고요. 거센소리 같은 경우는 좀 거친 그런 소리죠. 이 체계를 통해서 자음이 이런 특성이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음운의 변동인데요. 자, 두 음운이 만나서 그 형태가 바뀌는 것, 이제 발음이 좀 달라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교체 현상이 있는데요. 교체는 바뀌는 거죠. 음운이 특정 환경에서 다른 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교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는데, 음절 끝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자음만이 대표음으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디귿 같은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맛 내지는 뭐 멋 자, 이런 걸 발음한다고 했을 때 시옷 받침이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읽을 때에는 디귿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대표하는 음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믿다라고 할 때나 지읒 받침이 맞다라고 할 때나 똑같이 디귿 받침으로 발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얘는 지금 여러 개의 자음들을 대표합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시옷도 그렇고 뭐 지읒도 이것이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생각하시면서 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음의 발음이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맛있다. 여기 보시면 맛과 있다가 지금 결합한 경우고요. 둘 다 실질 형태 소이기 때문에 우선은 얘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맛. 자, 이렇게 발음이 된 다음에 있다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맛있다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맛있다 맛있다 이런 식으로 연음이 처음부터 일어나는 걸로 발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 주게 됐어요. 사실은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음동화 같은 경우는 특히 자주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음과 자음이 만났을 때, 즉 어떻게 만나느냐. 앞말에 받침이 있고요. 뒤에 이어지는 자음이 있을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자음동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비음화와 유음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음이 비음과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비음은 어떤 건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자, 여기 보시면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이 되는데요. 자, 요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각 말의 발음을 잘 살펴보고 그 발음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나 이걸 좀 잘 보시면 됩니다. 국물의 경우에 기역이 미음과 만나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어 발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앞마당의 경우에 원래 피읍은 대표음 비읍으로 발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음과 만나서 미음으로 발음이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자, 비음이 아니었었는데 비음으로 발음이 되니까 비음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미음, 이응 뒤에 연결되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라고 했거든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리을이 유음이라서 비음화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미음이 리을에 영향을 주어서 리을이 니은이라는 비음으로 발음되고 있고요. 자, 이응이 리을에 영향을 주어서 리을이 니은이라는 비음으로 발음되고 있죠. 이런 거 좀 잘 신경 써서 봐주셔야 합니다.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도 니은으로 발음을 하는데요. 자, 백리 여기서 보시면 기역과 리을이 만났을 때 지금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이 되고 이것의 영향으로 기역이 이응으로 발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리도 봅시다. 여기에서도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이 되고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읍이 또 미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비음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비음으로 바뀌면 비음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음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간단합니다.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는 것, 즉 둘 다 리을로 발음되는 걸 유음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을을 첫 소리로 가진 한자가 니은, 리을 받침 뒤에 올 때 독립성이 없으면 리을, 리을로 발음된다. 자, 신라, 광활루, 대관령 여기 보시면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이렇게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이요. 리을 리을이 아니라 니은 리을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우리가 발음하는 걸 좀 헷갈려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의견란 봅시다. 여기 보시면 분명히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의견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니은으로 발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의견과 란 얘를 우리가 떼어서 구별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에는 얘를 니은으로 발음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권력이 아니라 공권력 이렇게 발음하죠. 공권과 력 얘를 뗄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헷갈리기 쉬우니까요. 자, 또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구개음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과 티읕이 모음 이나 혹은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났을 때 자, 디귿이나 티읕이 디티 이렇게 발음되는 게 아니라 지치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것을 구개음화라고 하거든요.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조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구지를 보죠. 여기 보시면 디귿과 이가 만났는데요. 자, 지금 디귿 뒤에 이어지는 이가 전미사죠. 자, 그래서 구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돋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디귿이 형식 형태소 이와 만나서 지 이렇게 발음이 된다. 훌치다의 경우에도 사실 자연스럽게 하면 지금 티읕이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이하고 연음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조건이 형성이 되니까 훌치다 이렇게 발음이 되죠. 훌티다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 즉 경음화라는 게 있는데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응되는 된소리가 있는 것들이죠. 자, 얘네들이 앞소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밥으로 발음하기 어려워요. 국밥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더 쉽죠. 앞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얘를 앞길 이렇게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앞에 비읍의 영향을 받아서 앞길 이렇게 발음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들은 기본적으로 소리가 바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 것들이죠. 이번에는 축약입니다. 축약이 뭐냐면요.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 소리 나는 건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흔적이 남습니다. 자, 우선 자음 축약, 거센 소리 되기. 자, 이거부터 보시면 히읗하고 자,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자, 이런 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기역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센 소리 키읔. 자,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노타로 발음하죠. 히읗하고 디귿이 만나서 티읕으로 발음이 되고 있고요.
비읍하고 히읗이 만나면 잡히다 이런 식으로 피읍으로 발음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음 축약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모음이 합쳐져서 자, 그것이 하나의 모음으로 줄어서 소리가 나는 건데요. 자, 오다라는 말에 오라는 어간에다가 아서라는 어미를 붙이면 사실은 오아서예요. 우리가 막아서 이런 식으로 아서라는 어미를 붙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서 와가 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다 라는 말에 어시라는 어미와 다라는 어미 얻다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하고 어시 만나서 what 이렇게 줄어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이건 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리가 축약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축약과 탈락은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탈락은 아예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두 음운이 만나면서 한 음운이 사라져 소리나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탈락이라고 하는데요. 자, 자음 탈락부터 봅시다.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울다 할 때 울이라는 어간과 는이라는 어미가 붙었을 때 운운이 되거든요. 리을이 사라진 거죠. 자, 여기 봅시다. 시옷 탈락. 자, 짓다 라는 어간에다 어라는 어미를 붙였을 때 시옷이 탈락되고 지서가 아니라 지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좋은, 좋다 어간 조에다가 은을 붙였을 때 여기 보시면 히읗이 탈락되고 조은으로 발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음 탈락 같은 경우에는 본래는 간자와 난자가 합쳐졌는데 이 니은이 겹치니까 탈락돼서 갓난이 아니라 가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자음군 단순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겹자음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겹자음이 자음 두 개가 한꺼번에 발음이 안 되니까 하나의 자음만 남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기역 시옷을 한꺼번에 발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넋 뭐 이렇게 발음하나요? 좀 이상하죠? 자, 이때 이제 시옷이 탈락하고 기역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뭐 참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고 웅시면 안 됩니다. 자, 뒤에 것 미음만 발음이 되죠. 자, 리을이 탈락하고 이렇게 발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앞에 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고요. 뒤에 것이 발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말의 발음을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겹받침의 발음이 불규칙한 경우를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자, 리을 기역부터 봅시다. 자, 이것은 원칙적으로 기역으로 발음을 합니다. 따라서 읽다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요. 읽다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리을 기역 뒤에 기역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리을로 발음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읽게라고 발음하지 읽게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뒤에 기역이 오니까 앞에 있는 기역을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기역과 기역 소리가 합쳐져서 쌍기역 소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얘는 그냥 형태상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쉽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비읍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리을로 발음을 합니다. 여덜이라고 발음해야지 여덥 이렇게 발음하면 이상하죠. 자, 그런데 밥 같은 경우에는 이 어간 뒤에 자음이 왔을 때 리을이 아닌 비읍으로 발음을 합니다. 이 경우는 좀 예외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발다가 아니라 밥다로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넓다 할 때 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넓다가 아니라 넓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넙죽하다, 넓적하다, 넙둥굴다 같이 뒤에 다른 말과 어울려 나올 때 그때는 우리가 비읍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넓다가 아니라 널다로 발음하고 널적하다가 아니라 넓적하다로 발음한다는 거. 자, 그걸 같이 연결해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같은 형식 형태 소일 때,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이어질 때는 연음이 일어나는데요. 연음이라는 것은 앞말의 받침을 뒷말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하는 겁니다. 연음은 사실 음운 변동 현상은 아니에요. 본래 있는 것이 소리가 나는 거니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얘를 우리가 닭기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앞에 있는 기억을 이 모음에 이어서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기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맞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 이응은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형식상으로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리을이 남고 기억은 뒤에 있는 모음과 연결지어서 발음이 되니까 달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닭을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달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헷갈리기 쉬우니까 좀 잘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모음 탈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모음이 탈락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들르다. 예, 어간 들르에다가 어라는 어미를 붙여서 쓸 때 의가 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깨어 보시면 깨다라는 말에 어간 깨에다가 어라는 어미를 붙인 건데요. 깨, 잠깨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어가 탈락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다 할 때 그 가라는 어간에다가 아서라는 어미를 붙였을 때에 가아서라고 쓰지 않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쓰죠. 아가 겹쳐서 하나가 탈락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본래 있어야 할 말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거 탈락이 일어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서 같은 거는 탈락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 보시고 이런 예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주의해서 봐야겠구나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첨가 같은 경우에는 탈락과는 반대겠죠. 그 말의 원골과는 관계없는 음이 첨가돼서 소리가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봅시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즉 받침이 있다는 거죠. 뒷말이 이나 혹은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야, 여, 요, 유, 예 뭐 이런 것들일 때 자, 그 사이에 니은이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맨입을 보시면요. 자, 이 맨이 접사죠. 파생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맨입이 아니라 맨입이 됐어요. 자, 뒷말이 지금 이인 거 보이시죠? 앞말에 이렇게 받침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니은이 끼어 들어간 겁니다. 한여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한이라는 접사에 받침이 있고요. 뒤에 이어지는 어근이 여로 시작했기 때문에 한, 여름 이렇게 니은이 끼어 들어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니은 발음이 되는가? 자, 그걸 생각하시고요. 조건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에 이게 뭐냐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자, 이것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라고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자, 이게 내가 뭐 이런 경우에 자, 발음이 지금 가가 된소리로 나잖아요. 그래서 이 기역이 된소리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소리가 끼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사실 사이시옷을 넣어준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이시옷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라고 발음을 하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옷을 이렇게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을 하고 뒤에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내가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바닷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바닷가, 바닷가 둘 다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사이시옷 뒤에 니은, 미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한다라고 했는데 자, 콧날의 경우에 사실 얘가 니은이 본래 없잖아요. 코하고 나라고 합쳤을 때 니은이 본래 없는데
니은이 끼어 들어갔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해 준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발음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이 되냐면 여기 이게 시옷이니까 일단은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니은하고 만나는 상황이 돼서 결국 자 이렇게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뱃머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 나는 게 미음과 합쳐져서 이렇게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니은으로 발음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발음을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한자어, 합성어, 접두사가 붙은 말에서 앞이 자음이고 뒤가 이야, 여, 요, 유로 시작돼서 니은이 첨가되어 발음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깻잎, 자, 얘가 사실 니은이 끼어 들어가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시옷을 넣어 주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 말인데요. 자, 그런데 얘를 우리가 이미 이렇게 표기된 상태에서 발음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시옷은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되고요. 이 경우에 니은이 끼어 들어가죠. 즉 니은 첨가가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디귿과 니은이 만나서 이렇게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뭇잎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시옷이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되고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둘이 만나면 자,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625라든가 송별연, 등용문 이런 경우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니은 첨가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송별연은 송별연, 등용문을 등용문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단어의 표준 발음이 잘못된 것을 물었는데요. 자, 인문의 경우에는 여기서 비읍과 미음이 만나서 비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문, 얘가 미음으로 발음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난로의 경우에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리을로 발음이 되는 유음화가 일어납니다. 자, 구지의 경우에는 디귿과 이가 만나서 자, 이렇게 지로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천리의 경우에는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자, 니은이 리을로 발음이 되는 유음화가 일어나죠. 여기서 잘못 발음한 것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어의 발음이 바르게 표기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낫, 치읓은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되죠. 시옷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르지 않은 건 1번일 텐데요. 나머지도 확인해 보죠. 자, 티읕은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되는 거 맞고요. 쌍기역도 대표음 기역으로 발음돼서 박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 다음에 피읍은 대표음 비읍으로 발음이 되니까 앞 이것이 맞습니다. 자, 1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발음이 바르게 표기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겉이다. 디귿하고 히읗이 있으니까 둘이 만나서 자음 축약이 일어나서 겉이다 이렇게 발음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이 경우에는 히가 전미사죠. 그래서 얘는 형식 형태소라고 할 수 있고 자, 형식 형태소 이와 그리고 티읕이 만나면 구개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거치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히다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자음 축약이 일어나는 거 적절하고요.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피읍으로 발음되는 것도 적절합니다. 받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거치다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받히다가 아니라 받치다로 쓸 수 있는 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어의 발음이 바르게 표기된 것을 물었는데요. 자, 깨끗이라고 발음을 해야죠. 여기서는 히읗이 들어가지도 않고 히읗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자, 먹는다. 기역과 니은이 만나서 이렇게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기의 경우에는 감기
제대로 발음을 하면 되죠. 이음으로 바뀌는 그런 근거가 없고요. 숟가락의 경우에 얘가 기역으로 바뀔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뒤에 소리 때문에 수구를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래대로 발음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의 발음이 바르게 표기된 것을 물었는데요. 자, 잎사귀의 경우 보시면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피읍은 대표음 비읍으로 발음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 비읍의 영향으로 시옷이 자, 쌍시옷으로 이렇게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여름의 경우를 보시면 자, 지금 여기에서는 한여름이 파생어죠. 그런데 앞에 접사에 니은으로 끝났고 뒤에 여로 시작하는 말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서 한여름 이렇게 발음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솜이불의 경우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솜이불 합성어고요. 앞에 말이 미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로 시작했기 때문에 솜니불 이렇게 발음을 해야 맞죠. 솜이불이 아니라 솜니불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고요. 색연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얘도 지금 색과 연필이 합쳐진 합성어인데다가 앞말에 자음이 있고 뒷말이 여로 시작했기 때문에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색, 연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역과 니은이 만나서 또 비음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 연필 이렇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르게 표기된 것은 1번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중 바르게 발음한 단어를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지금 보시면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연음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비음만 남고 값을 그런데 여기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값을이 됩니다. 비읍 때문에 그렇죠. 닭을 얘는 지금 자, 뒤에 모음이 오면서 연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달글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자, 티읕과 이가 만나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니까 자, 이렇게 가치로 발음해야 되겠고요.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니은이 리을로 발음이 되고 얘는 그대로 리을이죠. 유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입니다. 신나라고 하면 안 되죠. 따라서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라가 혼자 쓸 수 있거나 뭐 좀 독립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니은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죠. 15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적용한 예로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요. 겹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감 말음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자, 겹받침의 발음과 관련된 거죠.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막다를 보시면 리을 기역이 있고요. 이것을 자음 앞에서 기역으로 발음한다고 했거든요. 자, 리을 기역. 지금 기역으로 발음한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겠네요. 나머지도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리을 기역이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이 리을 기역이 기역하고 만났어요. 그쵸? 그래서 리을로 발음을 해야 합니다. 밝게. 자, 그 다음에 옴따 리을 미음이 자음 앞에서 미음으로 발음이 된다 그랬죠? 리을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읍다의 경우에 리을 피읍 자음 앞에서 자, 얘는 피읍이 아니라 대표음 비읍으로 발음이 되어야 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답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표준발음법 규정을 적용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은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한다. 자, 이게 뭐냐? 비음화랑 관련된 설명이죠. 먹는을 봅시다. 자, 기역이 지금 니은과 만났죠. 니은 앞에서. 그래서
이응으로 발음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닫는 봅시다. 디귿이 니은 앞에서 자, 이렇게 니은으로 발음이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신라의 경우에는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니은이 리을로 발음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마의 예고요.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물 볼까요? 이것도 자, 비읍이 지금 미음과 만났죠. 그래서 비읍이 미음으로 발음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시면 쉽게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을 물었는데요. 디귿과 티읕이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되면 지읒, 치읓으로 바꾸어서 뒤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받치를 봅시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티읕이 전미사의 모음 이와 아니죠. 조사의 모음 이와 결합을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금 구개음화가 일어나죠. 받치, 치읓으로 발음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꽃이. 자, 지금 여기에서는 디귿이나 티읕이 없죠. 얘는요. 치읓이 있어서 그게 그대로 발음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나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읒이 있어서 그대로 발음이 나는 자, 연음에 해당하는 경우죠. 마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좀 잘 봐주시고요. 자,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러한지를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준발음법 규정을 적용한 예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뒷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 여요, 유인 경우에 니은음을 첨가하여 니냐, 녀뇨, 뉴로 발음한다 라고 했거든요. 자, 니은 첨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분유의 경우에는 얘는 지금 그냥 니은이 여기에서 그대로 발음이 되는 연음이 일어난 것 뿐이에요. 한여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지금 한여름 얘는 파생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접두사의 끝이 자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뒤에 이어지는 단어의 첫 음절이 여죠. 그래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서 여로 발음이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 적절하죠. 구지의 경우에는 얘는 지금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라서 디귿과 이가 만나서 지로 발음이 됐고요. 대관령의 경우에는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서 니은이 리을로 발음이 되는 유음화가 일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